1번 청소년 관련 법령과 적용 연령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옳게 연결한 부분을 찾고 옳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이하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청소년 활동진흥법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니죠. 19세 미만이 옳습니다. 3번 청소년 기본법 19세 미만 아닙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죠. 또 같은 것은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그렇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같은 적용 연령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번 청소년 보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니죠. 만 19세 미만입니다. 5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아닙니다.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이 외에 나오지 않았지만 비행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년이죠. 소년법. 소년법은 19세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설명과 옳지 않은 설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어 지위 비행이라고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 비행의 예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4번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어떤가요? 옳은 설명이지 않죠.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는요. 형사사법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죠. 청소년 비행의 경우에는요. 형사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면요.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해서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청소년의 미성숙한 발달 상태를 고려해서 교육적 처벌이나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형사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이 되겠네요. 개입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입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선택지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5번 청소년 비행은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형사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사이버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시된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사이버 비행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익명성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사이버상에서 욕설, 비방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비행 유발 요인 중 하나이다. 옳죠. 사이버 비행의 특징 중에 익명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서 가해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익명성은 사이버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피해 인지 및 원상 회복이 어렵지만 2차 피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아니죠. 피해 인지하기 어렵고 원상 회복도 힘들고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한 니은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디귿 사이버 비행의 특성 중 죄의식의 결여는 가해자로 하여금 더 심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비대면 익명성으로 인해서 가치 규범이 결여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피해 규모와 강도가 더 심해지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공격이 수반되고요. 시 공간에 제약 없이 가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특정인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를 사이버 불링 유형 중 플레이밍이라고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모두 다 사이버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요. 니은은요.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범죄자를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생리적 범죄 인설을 주장한 학자는 그렇죠. 롬브로저죠. 롬브로저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은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범죄학의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범죄의 원인을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징으로 기인한다고 규명했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4번 범죄자를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생리적 범죄 인설을 주장한 학자는 롬브로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신경증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외향성과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이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과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회 규범을 어기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그렇게 주장한 학자는 누구죠? 그렇죠. 한스 아이젠크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스 아이젠크는요. 외향적이면서 신경증적인 사람은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이러한 이유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5번에 신경증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한스 아이젠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